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 상담하기 이전에 잠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급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뭐 당분간 사지 않을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외국인들은 바닥을 잡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절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바닥은 누가 잡아줘야 하나? 기관이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매수를 했다가 어제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그 가바닥이 상태예요. 바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바닥과 가바닥. 근데 이 바닥은 이 기관이 계속 잡아줘요. 이게 끝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내일도 잡아줘야 되고 월요일, 화요일 FOMC가 다음 주잖아요. 그때 이 변곡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시장을 좀 불안해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많이 사는 종목은 절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싸우는 시장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돈을 뺏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일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럼 현재까지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여기 나온 거 보이겠지만 여기에 매수가 많았던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했던 종목은 반등을 하더라도 좀 더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레버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차, 신한금융, 삼성, SD, 포스코 이런 순으로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등이 들어올 때 이 종목이 먼저 올라갈 거냐? 아니, 이 종목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 해도 더디게 올릴 거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냐? 그러면 이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외국인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해 주는 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거든요. 저점에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찾을 때 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피해야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와도 좀 더디게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다 물량을 넘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수급이 논리를 보면 다 이쪽 종목들은 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죠.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다 넘기고 있어요. 단 SK 하이닉스만 기관이 잡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양매도 들어왔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개인이 돈을 버는 그 꼴을 못 봐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 돈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대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하셔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이 종목은 좀 더딜 수가 있으니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로 포인트를 잡아서 좀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바닥과 가바닥이 있거든요. 여기는 좀 언더퍼폼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 보면 오늘 지금 꼬리가 들어왔잖아요. 만길이잖아요. 여기에 꼬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1800 언저리까지 뭉개지진 않고 그래도 꼬리가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수는 삼성전자만 더 눌러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수는 이제 그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가 녹아 들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닥은 항상 기관이 잡아요. 기관이 언제 계속 꾸준하게 사주냐 이거를 포인트를 잡는 게 나아요. 그때가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바닥은 아니에요. 요때 한번 세게 들어왔거든요. 요날 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5천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또 매도 들어왔다고 오늘 지금 2천억 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닥에서 이 기관이 매수가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기가 저점 부근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내일도 좀 불안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미국의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가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일하고 월요일 기관들이 여기서 바닥에서 얼마만큼 잡아주냐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식을 좀 다 팔아야 되냐?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제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이드카가 울린 적도 있어요. 블랙시트 때 사이드카가 울려갖고 시장이 정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이드카까지 울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정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 시간을 이기고 나면 되게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차피 이거는 지나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냐? 팔지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각 증권사다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될까? 어제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 신용 반대 매물 때문에 이게 문의 전화가 엄청 많아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증권사다 다 전화해봤어요. 제가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신용 매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려고 해도 그걸 다 떨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투자할 때는 신용과 미수, 그다음에 스탁론, 그다음에 대출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이 시장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샀다고 해도 최소 3년은 집을 팔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대 차익이라는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시점에 시대 차익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늘 하한가였던 게 내일 상한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루만 주식할 게 아니고 다음 달도 주식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주식 안 할까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를 다 손실을 확정 짓다가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TV 보지 않으실 거예요. 종목 상담도 안 할 거예요. 그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TV 보고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명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 큰데 이걸 다 팔고 다른 종목을 산다고 해보자. 거기서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못 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시간을 여기서 활용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요즘 되게 힘들 거예요. 저는 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나라면, 내가 지금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저는 갖고 있어요. 팔지 않아요. 이 손해가 클지언정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나간 훌륭한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있잖아요. 항상 저점에 있을 때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 기회를 살리는 분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랑 올라갈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그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CNBC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 바닥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은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닥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이 빗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 상태가 들어와서 심리에 대한 과한 매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10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냐? 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아닌데. 그럼 최소 1년 정도는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럼 1년이라 해봐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달이면 240일이거든요. 그래서 240일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240일 동안 내가 주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시장도 있고 바뀌는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수는 야 지금 큰일 났어. 야 지금 다 현금 보유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끼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수가 생각한 반대로 생각을 해야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어요. 위기는 기회고 개인들은 기회일 때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위기 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6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날들이 와요. 그럼 이런 날들이 와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번 시장도 잘 이겨내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넣는 거죠. 이번 시장은 이렇게 끝났구나. 그럼 다음에 이런 시장 오면 난 어떻게 대응하겠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30%라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도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종목을 손절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근데 손절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분산이 일어난 종목들은 손절해야 돼요. 분산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이 거래량까지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가 빡빡 올라오는 종목들은 팔아야 돼. 그건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은 팔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1800을 깰 수도 있지만 근데 잘 깼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는 과매도. 저는 슬슬 이제 사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1차 매수는 이쪽이고 2차 매수는 이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3차 매수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여유가 있다면 종목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짜면 돼요.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돈을 집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종목들 중에 팔아도 잔고는 똑같아요. 이게 잔고 손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판더라도 내 잔고는 변함이 없어요. 왜? 잔고는 마이너스를 낀 금액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팔고 옮기면 돼. 이해됐죠? 어차피 이 잔고는 변함이 없어요. 판다 해도 이 변함이 없어. 내 잔고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걸 판들 이 잔고는 변함이 없어요. 왜? 마이너스 플러스를 포함된 게 잔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종목을 가지치기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오거든요. 세게 떨어진 만큼 올라올 때도 세게 올라와요. 그게 관성의 법칙. 주식은 그런 모든 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웃는 사람들이 더 나중에 되면 기쁨을 많이 얻더라고요. 화나면 떨어진다고 화나고 떨어진다고 우울해 있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할 수 있는 소리가 할 수 있는 답이 기다리세요라고 뿐이 못하는 저도 좀 부끄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명한 방법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저를 믿고 올해까지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손해 나는 금액을 복구할 수 없어요. 지금 손절한다 한들 그렇다고 인버스트 한다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이번 시장 같이 이겨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몇 달 만에 기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방송 상담하기 전에 기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지요. 먼저도 내가 상담했는데요, 이게. 네, 그러셨어요. 종목이 어떤 거세요? 삼성 SDI. 예, 삼성 SDI는 괜찮은데? 아니, 그래서 막 이거는 좋은 종목이라고 네, 가지 맞아요. 있으라 그래가지고 가 있었죠. 갖고 있어요. 나쁘지 예. 않아요. 안 나빠요. 이 저는 지금 종목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요? 예, 매수가는 얼마세요? 32만 원, 비중은요? 30%. 30%. 올해는 예,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 한번 생각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어머니. 네, 맞아요. 근데 올라갈 때 이 다른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예. 삼성 SDI는 다른 종목보다 떨어진 폭이 되게 작아요. 그래요. 저는 제 거니까 지금 많아 보여. 아니에요. 떨어지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더 덜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좋아요. 이 예, 코로나가 끝나고 안정화되면 가장 예. 먼저 올려갈 수 있는 종목이 2차 전지라고 봐요, 저는.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예. 흔들리더라도 어머니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끌고 가야 되지요. 끌고 가셔야죠. 팔 필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 잠깐 이것도 지나가요. 바람이 오늘 비 오면 내일 비 올 확률도 있겠지만 비 안 올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예. 비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만큼 그럼 좀 더 떨어진 만큼 사볼까요? 네? 좀 더 살까요? 추가 매수는 26만 원. 한 번 더 떨어지면. 26만 원? 예, 26만 원이요. 왜요? 예. 예, 떨어질 수 있어. 26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나한테 26만 원 사는 게 안 낫습니까? 놨다가 26만 원대 가격 오면 사라고요. 바로 놨다가? 여기 아니 팔아놨다가 하지 말고 그래 봤자 수수료만 나가요, 어머니. 아, 추가 기다- 매수를. 추가 매수를 26만 원에 오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여기서는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얼마까지 가면 팔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오래 갖고 있자. 일단 들고 오래요? 있어요. 예, 들고 있는 게 예. 나아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이 대형주를 할 때는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시간을 예. 많이 줘야 돼요. 굵직한 거. 예.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26만 원 되면 조금 더 사세요. 예, 먼저 그 33만 원 줬잖아요, 이거를. 그때 오시면 전화 주면 되죠. 예, 33만 원 가면 전화 다시 드릴게요. 예,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호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에스코넥이요. S코넥 사셨어요? 네, 이것도 많이 빠졌죠? 네. 무서워요? 예,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2,440원. 비중은요? 30%요.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네, 주식을 팔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파는 방법이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냥 프로페지만 뭐 한 5%, 6% 되면 그냥 자동으로 파는 사람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20%가 빠졌든 30%가 빠졌든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파는 기준은 우리나라 그 코스닥 시장의 상한가는 30%잖아요. 네. 하한가도 몇 프로예요? 30%. 30%죠. 그러면 만에서 25%가 떨어졌다 한들 그 다음날 상한가가 치면 어때요? 수익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런데 변동성을 볼 때 이 프로테이지 얼마 빠졌어를 보지 않고 이 거래량을 봐요.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은 매집이 돼 있어. 네. 예, 이건 누가 하면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는 거래량과 추세가 되게 중요해. 뭐 이 회사의 실적, 이 뭐 에스코넥의 퍼포먼스, 그거보다는 이 거래. 왜 그러냐면 이 재료가 있는 것들은 거래가 먼저 터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터지냐? 거래량부터 터져요. 네. 근데 여기 거래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 거래 하나도 안 터졌잖아, 여기. 안 보이시는가 보다. 예. 여기, 예, 요거만 바꿔. 여기는, 그냥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는 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올라가. 왜? 여기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팔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빠지는 게 개인들이 물량을 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신용 물량이 좀 많았었어요. 네. 10%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누른 거지,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 팔아서 이만큼 손해 난 거를 다른 거에서 복구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할 것 또 같아요. 다른 거 사면 또 손해 보면 계좌 잔고가 줄면 이 계좌는 살아나지 않아.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시장을 접근할까. 내가 실력이 되면 팔아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하면 돼요. 그게 안 되면 투자로 가야 돼. 예, 손이 빠르거나 내가 테크니컬 부분이 있어. 야, 나는 단타 쳐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단타 쳐야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투자잖아. 그죠? 네. 그럼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마.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매집이 돼 있어서 분명히 올라와요. 알겠죠? 예, 혹시 그럼 추가 매수 조금 추가 할까요?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얘는 아직 저점을 안 잡았어. 한 번 더 밀을 거예요. 왜 그러면 저 신용 물량이 많아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갖고 있다가 2,4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사셨어요? 네. 이거 많이 올라갔던 건데, 그죠?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8,000원. 비중은요? 15%요. 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고 물을 좀 타야 되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예. 이게 단가가 높진 않은데, 그죠? 네. 이 종목은 반드시 매도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예, 여기는 반드시 매도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거든요. 이 주가를 볼 때는 정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있어요. 그죠? 정삼각형은 뭐냐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횡보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상승을 찍고 밀리는 자리라, 이 종목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이번에는 떨어지는 자리였어요. 이해됐죠? 기다려도 뭐 효과가 없을까요? 네, 저는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종목을 팔고 현금을 보여. 손실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밑에서 움직이는 박앤세이라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걸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조금 샀어야 해도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 같아요. 사실 오늘 사면 안 되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지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1800을 깨더라도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한 번 더 외국인들 밀려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판다고 놀라지 마. 걔들은 언제든지 막 1조도 사고 막 하거든요. 하루에 막 1조 5천원씩도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수급에 민감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봤을 때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어. 45,000 받았다 이제 하락구 추세대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떨어져도 손실이 없어. 코로나가 없었어도 이 종목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작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 같으면 이제 반등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가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빨리 또 교체합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종목을 네.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한번 올랐다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야. 조정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네.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밑에서 이제 반등 들어올 종목을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손실률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이 팬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참 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건데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입장이라서 조금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주유를 갖고 있다면 우리 시청자의 마음으로 지금 상담하고 있어서 좀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셨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매수가는요? 44,000원이요. 4만? 4,000원. 비중은요? 20%. 그래서 이거는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 종목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식을 볼 때 뭐를 보냐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거래예요. 거래. 다른 건 안 봐요. 이제 거래하고 이 안에 움직일 만한 재료를 봐요. 이게 뭐 실적이 될 수 있고 이 회사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들, 뉴스들을 보면서 주가를 대응해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사는 종목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부터 여기가 아마 이거 블록딜이나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뭐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에 여기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여기는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팔지 마요.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이 들어올 때 파세요. 아니 저는 추가 매수에 하면 안 돼, 이거는. 왜 이걸 살라 그래요? 이게 얘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을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 좀 들고 있다가 35,000원 되면 팔고 좀 더 떨어진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이걸 더 물 타지 마세요. 더 밀려요, 얘는. 그래요? 예. 그래서 35,000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시아예요. OCI 사셨어요? 네. 매수가는요? 16만 8천 원에 50%.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시겠어요. 네. 참. 몇 년 됐거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OCI. 어떻게 근데 이게.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옛날에 제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 있잖아, 네이버. 네. 그 3년 동안 그 상담해준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수익 내고 나왔어.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방송 네. 때마다 네이버를 항상 물어봤어요. 근데 이 네이버가 이런 가격대였었어요. 똑같은 그래프였었거든요. 네. 근데 OCI는 그 이번에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네. 예, 바이든이 되면 이쪽에 영향이 많이 받아요. OCI나 태양광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그 에너지 절감 쪽에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네. 조금 힘들어. 그 다음에 태양광석을 접었잖아, 이쪽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외됐어요, 일단 시장에서 소외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파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비중은 50%니까 너무 많네요. 네.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은 거. 제가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하지? 뭐 이런 때가 들어요.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예, 지금 팔지 말고 다음에 반등 들어올 때 그때 네. 종목을 정리하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이게 네. 16만 원이 고점이잖아요, 저쪽이. 이게 네. 2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큰 거를 가지고 리사이클이 얼마나 될까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거는 거기다 보면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올라갔다가 2년 빠져요. 근데 올해는 2년 빠지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반등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힘들어도 꼭 7만 원 되면 6만 5천 원 되면 전화 주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네. OCI 50%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네.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지금 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6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포지션을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구투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집중 진단을 좀 내려드릴까 합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신규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계속 전화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보유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연의 일정도 챙겨드릴 텐데요. 주말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 좋은 상담과 나쁜 상담이 있거든요. 나쁜 상담은 많이 올라가는데 안 파는 게 나쁜 상담이고, 그다음 마음이 너무 그 좋은 상담은 뭐냐면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분 OCI 같은 경우는 정말 연세도 많으신 것 같고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크실 건데,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다 오늘 우울하세요. 네, 조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웃어요. 저처럼 웃어. 왜 그러냐면 운다고 올라가면 우는 돼.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안 돼. 그죠? 네, 맞죠? 그러니까 좀 즐겁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안 생겨요. 주식에 네, 마음의 병이 감사합니다. 생기면 진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네. 겪어봐서 아는데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죠? 맞잖아요. 네, 얘기 내 못하고. 친구는 얘기를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썩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모든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전화 주셔서 저랑 같이 푸는 거 어떨까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 세상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장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는 하한가가 3번 정도 나왔었어요. 전 종목이.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내고 궁금하신 종목이 어느 종목이세요? 아, 네, 에스테모고요. 어려운 거 사셨네 또 네. 마음이 아프다 그러네. 종목만 들어도 알거든요. 단가 매수가 얼마세요? 2,230원이요. 아, 그나마 다 다행이다. 예. 비중은요? 10%요. 10%. 이거 네. 예. 말도 많고 한 종목인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단가가 높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에요. 네, 예? 그죠? 네. 비중은 10%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단가가 높지 않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좀 높아요. 그죠? 이렇게 단가를 보면 이렇게 보면 높지. 여기니까, 그죠? 일봉으로는 네, 행보 기간이 길어서. 근데 이 종목은 이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이게 좀 위험해, 얘가. S모 위험하신 거 아시죠? 네. S모 모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종목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좀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이게 반등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끝나면 오늘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면 내일은 반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옵션 만기일 때 옵션 만기일 전에 그 빠지는 시장은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들으면 팔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을 사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네. 위험한 종목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거 네, 다 알겠습니다. 알잖아요. 근데 왜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거 하지 마요. 이거 알겠죠? 반등 들어올 때 손실을 반등 줄이면서 들어올 때 나오는 바로. 거예요. 예, 네. 파세요 이거.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국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콩으롱 인더고요. 41,6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참 무섭죠? 예.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두렵죠? 무섭죠? 예. 주식한 지 오래 되셨어요? 한 3, 4년 정도 되긴 됐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처음 3, 4년이면 그래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무역 전쟁도 예,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건데 이번 시장은 좀 틀리죠.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버블이 더 커서 그래요. 미국의 제가 2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버블이 크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그래서 한번 그 미국은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게 1월 첫 회 1월 신년에 제가 시장 브리핑을 해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빠졌던 건 뭐냐면 이 버블 플러스 코로나19라는 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정치적인 색깔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외국인의 시장이 흔들리는 시장이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기초 체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휙 불면 있잖아. 태풍이 와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힘이 약한 그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의 이 급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급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최근에요? 코로나19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되면 코로나19가 시작했던 시점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해결되면 그것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예. 시간이 더뎌서 그래요. 지금 계속 빠지기만 해서 두렵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대신에 이게 해소가 되고 잠잠해지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건 어디까지 들어오냐? 4만 원까지 들어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려우면 보지 마세요. 그냥 계좌 닫아버려요. 예. 우리가 집값 떨어졌다고 맨날 들어가서 일일이 보진 않잖아요. 예.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예, 계속 빠져. 하루하루 보잖아. 그죠? 예, 예.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50%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근데 이거는 주식은 계속 왜 그럴까?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왜 흔들릴까? 보고 있어서 그래. 예.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 기억하고 마음으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계속 가격이 움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예, 저기 물을 타거나 하지 마, 그렇게 지금. 할 하면 안 필요는 돼.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득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 그럼 저한테 있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저 몇 살까지는 살아요? 라고 해서 맞춰야 돼. 예.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김현구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문제. 이게 조금 뭐라면 이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 희망과 기대를 가지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을 땐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주식은 심리학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군중 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래. 거기서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 팔아야 돼? 그럼 나도 모르게 팔게 돼. 예. 아무런 이유 없이 팔게 돼. 그럼 이거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더 사게 돼. 예. 이거 제가 얘기해갖고 오늘 봐봐. 이거 4만 원처럼 3만 5천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더 사요. 예. 그지 않을까요? 예. 왜? 올라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조심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하되 더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살 때는 언제냐? 시장이 웬만큼 안정화될 때 사는 거야. 예, 예. 지금 안정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 조금 더 딜레이 하는 거죠. 4만 원 돼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우리가 예. 결정하면 됐죠. 늦지 않잖아. 지금 예. 떨어지고 있는 데서 사봤자 더 떨어지면 멘탈이 나가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도 50%니까 조금 더 갖고 있다 4만 원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 예, 고맙습니다. 알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요. 자,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만도를 20불에 3만 원에 샀는데, 그게 네. 지금 가격을 한번 본전이나 될란가 몰라가지고. 이번에 그 직경타를 맞은 게,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예. 조금 이렇게 세게 맞은 종목들이 자동차 군들, 자동차 예. 업종들이 조금 이 코로나 영향을 되게 많이 봤어.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매점, 오프라인 상점을 가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업종들이 다 오늘 이번에 그 큰 낙폭을 만졌어요. 근데 예. 시간적 여유 되세요, 아버님? 네, 시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지 말고 단가가 예.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예. 3만 원대면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예. 끝자락의 파동은 뭐냐면 한 번 더 세게 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 8% 나왔죠. 오늘 종가에 꼬리가 나오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예. 높지 않으니까 자동차군들은 이랬든 저랬든 올해까지는 갖고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어요, 아버님. 다른 거 사지 말고. 예. 그리고 더 예, 사지는 예. 마세요. 예. 추매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장이 안 잡혀서 이 종목은 3만 원 넘어가서 매수를 해야지 지금 매수하면 안 돼. 단가 내린다고 매수했다가 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홀딩 3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신라젠 50%인데요. 어떻게 매수가는 하면 얼마세요? 좋을까요? 17,700원입니다. 어머니 되게 막 급하시다. 그죠? 50%나 샀어, 이거를? 예. 그래요? 무서워요? 예, 좀 그래도 근데 가격이 기다려줄 높진 수는 않아. 그래도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신라제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5만 원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예, 5만 원, 7만 원, 막 이쪽에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번 좀 이익을 봐가지고 다시 샀더니 이렇게 물렸어요. 그래요. 근데 17,000원까지는 낮진 않아서 높진 않아요. 이 종목은 예. 탄력 있는 거 아시죠? 막 상한가도 나오고 재료 예, 만들어 놓고 예, 금방 예. 올라가 2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갖고 있어 시기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그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말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매수가 위로 오면 팔아가지고 안전한 예. 종목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얼마 정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좀 단기 기다리죠. 단기 17,000원, 2만 원 요 자리? 저번에 꼬리 나왔던 자리 요 자리예요, 얘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2만 원까지만 하면 팔 수 있어요. 팔으세요. 예. 그때 되면 파시면 예. 돼요. 근데 이 예. 종목은 먼저 빠져갖고 안 빠졌잖아. 다른 거 다 빠졌는데, 그죠? 예. 주식은 공평해요. 내가 먼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예. 급락 나올 때 얘는 옆으로 기잖아요. 횡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공평한 거야. 내 예. 거만 빠지지 않고 내 거 먼저 빠진 거는 남들이 빠질 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예. 종목은 그때 되면 파세요. 아셨죠? 네, 더 감사합니다. 사면 안 돼. 50%가 너무 많아, 비중. 알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선거투자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V원택이요. 매수가는요? 9,330원이요. 오늘 많이 빠지죠? 네, 네, 계속 빠졌어요. 비중은 지금. 40%요? 네. 예, 참 안타깝네요. 오늘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그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다른 종목보다는. 네. 그러니까 빠질 때 밑으로 막 엄청나게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호가 자체를 많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략 얘기했을 때 이 변동성이 30%라 30%는 생각하고 아예 코스닥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세요? 지금 거의 한 30%, 27% 정도. 근데 어제가 그정- 23%인가 그랬었어요. 네, 오늘 그죠? 또 빠졌으니까. 오늘 또 빠지니까 한 30% 될 거예요. 네, 한 그럼, 30%. 예,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예요, 거래. 거래량이 없죠. 예, 거래량이 없는 거는 괜찮아요. 거래량이 괜찮아요? 터지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빼는 거는 이런 뒷거래가 많이 잡혀 있어서 흔드는 네. 거예요. 개인들만 파는 네.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짧으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네. 다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는 세게 올라와. 그 타임을 예. 잡아서 팔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고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정리하는 게 나아요. 8,000원 네. 되면 전화 주세요. 8,000원이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더 들고 사는 있어요. 거는 어떠? 더 사지 마요.
더 사면 안 돼. 8,000원대에서 저기 매매를 해야 되나요? 매도를? 8,000원대 봐서 시장을 안정화되면 여기서 더 사면 돼. 아, 지금 그때 사면 안 되고 가서- 그때 돼서 사야 돼요. 아, 매도가 아니고 더 사도 된다고요? 8,000원대? 그때 되면, 그때 아, 되면. 예. 지금은 사면 안 돼요. 무의미해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수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보고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 그래, 차라리 8,000원 되면 전화 올라오는 주세요. 거 보고. 네? 8,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자 기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사셨어요? 네네네.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코로나 영향과 유가 영향을 다 받았어요. 네네네. 그죠? 좀 안타까워. 매수가는 얼마세요? 8,000원이요. 비중은요? 50%요. 50%. 많이 사셨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네.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시죠? 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마음이라. 네. 그냥 그러고는 있는데 난 감사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걱정은 돼요. 아, 그래요? 그 시간적 여유는 되시죠? 시간은 괜찮아요. 아, 그러면 들고 계세요. 팔지 말고. 계속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팔 필요 없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파는 게 나을까요? 시장이 반동 줄 때 파는 게 나을까요? 팔더라도. 반동 줄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왜 그러면 팔아봤자 지금 손해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저점을 찍게 되면 반등이 들어와요. 네네. 근데 이럴 때는 반등이 들어올 때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네. 이 바닥에서 만약에 급락을 했던 각도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종목은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고 네네. 시간과의 싸움을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근데 며칠 전에 그 거래량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이 거래량은 이거 유가 터진 날이거든요. 아. 대형주는 이 아. 구찌가 큰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시가총액 3조 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형주는 거래량이 안 맞아요. 아. 이 코스닥이나 가벼운 종목은 거래량을 봐야겠지만 이 대형주는 돈의 힘을 봐야 돼요. 네네. 이게 돈이 얼마만큼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그래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이 큰 세람 뭐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면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런 그걸 돈의 힘으로 봐야 돼 대형주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 주식은 감자들 확률이 없는 거죠? 뭐 했다고요? 감자들이 확률이 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갖고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6,5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6,500원이요? 네, 그때 되면 그리고- 우리 전략을 더 짜게. 아, 그러면 이거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예? 추매.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우리가 매수할 때 아, 매수할 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해요. 올라갈 때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올라갈 때. 왜 그럼 확인하고 사는 게 낫잖아요. 아, 네네. 맞지 않아요? 지금 뭐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 더 떨어지면 이게 사람 심리가 버티지를 못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 올라갈 때 안전하게 올라갈 때 더 사는 게 나아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인데 지금은 사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네. 알겠죠? 그래서 6,500원 되면 전화 오면 그때 내가 사라고 얘기할게요. 네네. 그때 사야 돼요. 알겠죠?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힘내시기 바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이요? 네. 매수가는요? 14,4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뭐지, 전에 샀을 때 좀 올라가길래 네. 계속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꾸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얘는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그죠? 다른 거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얘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근데 한국 화장품 볼까요?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네. 어떤 거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시장이 다 빠진 상태잖아요. 네. 그럼 시장을 보고 생각해요. 야, 저 종목은 저렇게 빠졌는데, 야, 그래도 내 종목은 그래도 덜 빠지는구나. 맞죠? 시장 네. 대비 강하구나. 시장은 다 빠졌는데 내 건 좀 덜 빠지는 거.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하구나. 그러면 시장이 반등 들어오면 내게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면 뒷산이라고 있어요. 네. 세력 힘. 이게 세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가득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졸졸졸졸 시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밑에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래가 잡혀있는 종목은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어요.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혹시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은가요? 얘는 11,500원. 11,500원. 한 번 더 빠지면 한 번 더 빠지면 사놓고 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좀 길게 갖고 가야 돼요. 얘는 이 종목은 느닷없이 세게 올라가거든요. 이슈부터 갖고 막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빵 치면 팔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혹시 최대 얼마 정도까지 대략 올라갈까요? 이는 15,000원 여기 밴드 상단 요 15,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여기 위에 있잖아. 15,000원 머리 맞은데 여기 한 번 더 바닥 잡고 튀를 확률이 되게 커요. 거래가 네. 잡혀 있어서. 예. 자, 성공자 기원하고요. 뒷분 마지막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 미코요. 미코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는요? 9,860원. 오늘 따라갔구나. 네. 맞죠? 네. 오늘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 샀어요. 오늘 왜 샀어? 이 꼭대기에서 무섭지 않아요? 네. 이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오늘 사면 안 돼.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것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위에서 팔아버리세요. 이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팔아요, 그냥? 저는 팔 거예요. 아. 왜 그러면 이 꼬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10,000원대는 무거운 자리예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근데 얘는 네. 못 팔면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 네, 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가 작을 때 네.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딱 팔으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 거 하지 그러면 마세요. 얼마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움직이는 거를 이 종목은 계속 움직이니까 분봉 봐보세요. 이렇게. 네. 얘 틱 보면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얘 움직이는 거 봐봐요. 막. 네, 네. 이 자리는 9,620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네, 봐봐. 네. 그러니까 요 윗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파세요. 9,600원. 예, 이 자리. 9,600원이요? 예, 근데 이거 하지 네, 마세요. 네. 이거 하지 마요. 그냥. 네, 네. 미련 두지 마시고 얼른 손절을 하든 안 올라가면 파세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친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보고요. 내일은 또 같은 시간에 또 조금은 달라진 표정으로 시장이 변해있길 기대를 하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